우리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죠? 지난번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최대 최소 문제 조금 남았나? 유형 6부터 유형 6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하면 끝날 수 있으려나? 자, 모르겠다. 자, 여기에 뭐 이론적인 거는 요 문제 자체에서는 이론적인 거 없으니까 요 문제는 빠르게 풀어보고요. 요 다음 요 문제 풀고 나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자, 문제 먼저 살펴봅시다. 지금 몇 쪽이니? 265쪽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 모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고 뚜껑 없는 직육면체를 만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어요. 얘 한 변의 길이가 24랍니다. 자, 요 네 귀퉁이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서 이렇게 접어 올리겠다는 얘기지. 접어서 우리는 뚜껑 없는 이렇게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뚜껑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이놈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 높이가 얼마니?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자, 부피에 관한 놈이니까 부피에 관한 식으로 세울 거고 그때 높이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전개도라고 얘기하죠. 이 전개도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요만큼일 테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x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자라는 거죠. 요 길이를 x라고 놓고 이제 결국 뭐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vx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어쨌든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니까 요 놈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전개도에서 밑넓이란 얘기는 요 정사각형이 바로 밑면이 될 거고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 즉 24에서 양쪽 귀퉁이 두 개를 뺐으니까 24-x가 될 거고요. 24-2x죠?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부피는요, 밑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24-2x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 곱하기 높이가 뭐가 돼요? 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게 바로 부피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라는 놈이요 0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0이 되면 상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x라는 놈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에 잘라낸다면 요 놈도 역시 다 잘라가지고 상자가 안 만들어질 테니까 요 반인 12 즉 x의 구간을 굳이 얘기하자면 0부터 12까지의 무슨 구간이 되냐면 열린 구간이 되어버려요. 0이 돼서도 안 되고 12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최대다라는 얘기는 이 식에 뭐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다? 극대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도 전개하자 그냥. 아니야, 전개 안 할게. 난 여러분들 믿습니다. 전개 안 할 거예요. 자, 곱의 미분 이용할 거고 동시에 합성함수의 미분까지 이용해야 돼. 자, 먼저 얘를 앞에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럼 24-2x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자, 요 괄호 미분합니다. 요 괄호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제곱 있으면 겉미분 2에 24-2x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속미분이라는 얘기는 괄호 안에 있는 얘만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미분하면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요 놈의 극값, 다시 말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값 찾고 싶은 거잖아.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x값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공통인수가 그대로 보인다고. 그래서 인수분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24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 24 마이너스 2x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x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4 마이너스 2x에 곱하기 2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24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x값. 자, 그럼 x는 여기서 얼마가 될 거고요? 12. 또는 여기서 x는 얼마가 되나요? 4.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어차피 그 값을 구하라는 거를 우리 이미 알고 있다면 그때의 x값은 얘 아니면 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이라는 놈은 x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어차피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겠어? 4밖에는 없겠죠.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될 겁니다. 요거 속미분, 안에 거 미분, 합성함수 미분할 때 겉미분하는 건, 자, 이런 얘기잖아. fgx 얘를 미분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f'gx 겉미분 곱하기 안에 거 미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겉미분이라는 게 바로 뭐야? 요 자체를 하나의 변수. 지금 그러니까 저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g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은 겉미분하면 2 곱하기 gx 곱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안에 걸 미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 다 전개해서 해야 돼요. 그럼 식이 복잡하고 전개해놓은 거 갖고 다시 인수분해하려면 더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 이용해주면 편합니다. 이쪽 거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극값을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fx는 0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fx라는 함수와 0, y는 0, 다시 말하면 x축 뜻하는 거죠. 요 둘의 뭐가? 교점이 바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면 요 놈은요, 요 놈은 만약에 fx란 놈이 3차라면 어떤 형태들이 있을 거냐면, 첫 번째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 먹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요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군데서는 접하고 한 군데서는 실근을 갖는. 그럼 이거는 뭐를 갖는 얘기야? 중근 한 개와 중근과 다른 실근 한 개. 이렇게 갖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실근이 오직 몇 개만 존재하는, 한 개만 존재하는. 3차인 경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은 이 세 가지.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하고, 한 개 존재하든지 두 개 존재하든지, 두 개를 존재한다는 얘기는 한 개가 중근이라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야. 이때 우리는 이 어떤 3차 방정식이 이 근을, 이런 근을 가질 조건을 확인할 건데 뭐를 이용할 거라고요? 극값을 이용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극값을 갖는 x좌표를 알파,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f알파가 뭐가 될 거니? 이놈이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 x가 베타일 때 y값 f베타가 뭐가 돼요? 이놈이 극소가 되겠지.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x축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 극대는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무슨 값이어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요. 극소는 x축의 아래 존재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결국은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이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생겨 먹어도 중근을 갖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똑같으니까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극대값이 F 알파죠? F 알파가 극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 베타가 극소예요. 그런데 이 경우 보면 극대 접하려면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극소값은 음수겠죠? 자, 이 경우는 극대는 양인데 극소가 0이겠지. 어쨌든 간에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중근을 하나 갖는 이 경우에는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얼마?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개의 중근과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그 다음 실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돼서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둘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전히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는 F 알파가 극대, F 알파가 극대 값이고요. F 베타가 극소인데 아래 흰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F 알파도 X축보다 아래 있어야 되고 F 베타도 아래쪽에 있어야 돼. 반대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F 알파도 위에 있어야 되고 F 베타도 위쪽에 양수값을 가져야 될 거야. 어쨌든 간에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그래야지 실근이 하나라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러한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극소가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실근.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0이면 중근과 다른 실근. 그 다음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그때는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갖는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응용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fx는 0이라고 생겨먹은 요런 방정식에서는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살펴본 거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요, 사실 3차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4차 이따 활용할 때 하기 위해서 이미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fx는 k라는 이러한 놈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겠어? 이때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이 되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요 놈은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요 놈은 요 놈의 실근의 개수에 따른 k의 범위,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축은 지금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치자. 그러면 y는 k라는 놈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만약에 k가 여기야. 그러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된다는 뜻이고, K를 조금 더 올려서 여기에 접하게 되면 실근 몇 개? 두 개. 그죠? 여기 존재하면 몇 개 되고요? 세 개. 요 사이에 세 개 되고 여기가 되면 실근 몇 개? 두 개. 요 위로 올라가면 실근 몇 개? 한 개. 즉 K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거꾸로 나온단 말이야.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뭐 찾으라고? 여기 접할 때 찾으라는 뜻인 거고.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K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그러면 요 사이에 K가 존재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는요,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4차 방정식에서도 적용이 돼요. 4차 방정식은 얘처럼 극값을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 K값을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4차 방정식을 활용했을 때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겼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gx는 k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근데 이 gx가 4차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k의 위치에 따라서 k가 여기 있으면 근이 몇 개? 0개. 물론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그린 거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극대극소 값을 우리가 찾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요 극소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 그건 우리는 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때 K 값에 따라서 이제 K 값이 조금 더 커져서 여기에 접하면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한 개란 얘기일 거고, 여기 쓰면 두 개, 여기 접하면 세 개, 요 위에 있으면 네 개, 여기 다시 접하면 몇 개? 세 개,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몇 개? 두 개. 이렇게 K의 위치에 따라서 4차 방정식도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주로 조건을 주고 이 K의 범위나 K 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3차 방정식은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별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만약에 요 경우, 4차에선 요 경우, 4차에서 요 경우를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K라는 놈보다는 전부 위에 있죠. 전부 위에 있지. 그럼 K가 만약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땐 그때는 GX는 K보다 크다라는 놈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할게. GX는 K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뭘까? 극소값 자체가 누구? 극소값 자체가 누구? K보다는 큽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서 K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그냥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K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없다,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K보다 위쪽에 존재하면 뭐인 거니까? 큰 거니까. 부등식에서 이렇게 활용될 때도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문제들을 쭉 풀어 볼 거예요. 자, 한두 문제 풀 때까지는 저걸 좀 놔두고 이쪽에다가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방정식, 부등식 문제 봅니다. 아, 저쪽. 나 찍는 거 까먹고 절로 갔네, 그냥. 어쩔 수 없어. 안 온 놈이 잘못이야.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나 찍고 그래? 자, 다음 봅시다. 그럼 요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여기 활용 문제에서 레벨 3가 없지? 다행히 없네요. 우리 122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224번. 자, 볼게요.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n은 0. 요 놈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는, 다시 말하면 정수 n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정수 n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모르는 n이 있으니까 이 n을 어떤 개념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 개념으로 방정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을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n이라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요 방정식의 근은 결국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과 y는 n이라는 놈의 교점이 바로 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이 3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n값이 변함에 따라, 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함에 따라 교점이 3개가 될 때를 찾아주면 될 거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요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미분부터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x고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어디 갔냐?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는 0. 그럼 0하고 4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뜻이겠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때 x값이 얼마고? 0. 요때 x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4.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는 n이라는 직선이 이 그래프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3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겠죠. 극소와 접하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인 거고? 2개. 극대와 접할 때 교점 몇 개인 거고?
두 개. 극대와 극소 사이에 존재해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세 개인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이 n의 범위가 뭐란 얘기야?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극대극소값 찾는 건 우리 극값 갖는 x값 알았으니까 0과 4를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면 될 거야. 자,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니? 0이네요. 0. 그래서 극대값이 여기니까 여기가 0이야. 그 다음 4 집어넣어 볼게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64 마이너스 6 곱하기 16이면 96인가요? 맞나? 산수가 안 돼. 6 곱하기 16, 16. 맞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2인가요? 요때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2다. 그럼 n이라는 놈이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3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n은 몇 개? 31개. 이렇게 찾아지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요 개념 이용하는 문제죠. 요것도 많이 등장할, 이거 지워도 되지? 애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그죠? 들어있을 거라고 믿고 지우고 할 겁니다. 학교에서 극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혹시 레벨 3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없대요. 네, 그렇답니다. 1233번.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갖도록 하느니라고 그랬어. 자, 다시요.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 요 놈이 뭐래요?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1개. 요렇게 가져야 된대. 이때 k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된다고.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나 요 놈을 이항해서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9x는 k라는 요 놈이나 근이 같은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함수와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이 근인데 그 교점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거 선생님 혹시 거꾸로 쓰지 않았니? 음근이 2개, 양근이 1개입니다. 선생님 거꾸로 썼어요. 음근이 2개, 양근이 1개. 즉 X축, 교점의 X좌표가 음수가 2개, 양수가 1개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근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Y는 K가 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살펴봤더니 X좌표 2개는 뭐여야 되고? 양수. 1개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 그럼 여기라는 놈이 여기 어딘가 위치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Y는 K야. Y축이 아닙니다. 이렇게 존재해야 교점에서 음수 2개, 양수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일 거야. 요 놈은 y는 k입니다. 그럼 x가 0일 때의 이 함수가 요 놈이 k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함수 요만큼만 우리가 fx라고 편하게 문다면 f0이 k보다 어디 있어야? 아래쪽에 위치해야. f0이 k보다 어디 위치해야? 아래쪽에 위치해야. 그래야 음수 2개, 양수 하나가 나와요 라는 이런 뜻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면 잠깐만요. 자, 일단 요거부터 요 놈이 어쨌건 간에 그런데 만약에 요것만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 만약에 여기서 그 값이 요렇게 만족한다면 근 자체가 3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일단 K가 뭐보다는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일단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0일 때 함수값이 K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극값 찾는 건 똑같습니다. 자, 미분할게요. 이걸 fx라고 놓고 f'x는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는 자 0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1, 2, 1,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디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네요.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3.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2분의 3. 깜짝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극값 찾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함수값 찾아볼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아유, 숫자 옌병. 아이. 책에도 숫자 옌병. 아이. 네. 2 곱하기 8분의 27.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7. 더하기 4분의 9니까 2, 4, 8, 3, 9, 27. 4분의 27.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9 곱하기 2분의 3이면 2분의 3, 9, 2분의 27. 맞나? 산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얘들아? 지금 이거 플러스인가요? 네. 나머지 분수 맞아? 아이, 몰라.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27인가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다시요. 옌병, 씨.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 8분의 27이니까 2 곱하면 4분의 27. 맞죠? 4분의 9. 4분의 9니까, 요거 4분의 27 아니라 8분의 27. 그래요. 8분의 27. 이렇게 돼야 되네. 8분의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4 곱하면 248 74 28 108 8분의 81 맞죠? 네, 8분의 81. 힘들다. 힘들다. 자, 요때 y값이 얼마라고? 8분의 81 이렇게 되네. 8분의 81. 자, 그 다음 뭐 찾아야 돼요? 극소값도 찾아줘야 되죠? 극소값 찾아주겠습니다. 극소값은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는요 0이네요. 0. 그죠? 이때는 0. 1인데 왜 0이야? 이런 산수만 보면 뇌가 정지되지? 2분의 3 마이너스 9 얼마야 그러면? 2분의 7 2분의 18 2분의 1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1? 2, 9, 18? 맞아요. 늘 얘기는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K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8분의 81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이걸로만은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는 그냥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고 두 개의 음의근과 한 개의 양의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가 0일 때 y값이 k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x가 0일 때의 y값이니까 f0이네요. f0이 진짜 0이죠? f0은 진짜 0입니다. 이번에는 그놈이 k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은데 위치해야 된다고요. 작은데 위치해야 된다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8분의 8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요게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일 겁니다. 두 개 더하면 8분의 81인가요? 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해교도 레벨 3가 있나요? 레벨 3가 없네요. 이게 계속 조금씩 넘치네. 나 왜 막 열심히 풀다 보면은 찍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프답니다.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데네요. 자꾸 나 찍어? 너 찍고 확인 안 해봐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전부 내 등만 보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여기는 1241. 역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함수 fx가 극값을 갖고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자, 다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a가 극값을 갖고, fx는 0, 요 놈이 뭐를 갖고? 중근을 갖고 할 때 양수 a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라고?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3차 함수 그래프는요, 극대와 극소 중에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같든지 하나도 같지 않던지.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 극소 중에 하나만 같든지 둘 다 같든지 하나도 없는 건 없다고 그랬어. 4차에서는 그 구분하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두 가지 봅시다. 극값을 가질 조건, 극대 극소를 갖는 조건, 이거 어떻게 풀었었던 거죠? 미분에서 도함수로 만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느낌이 극값을 갖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납니까?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fx는 0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방법 뭐가 있었죠? 아까 얘기한 거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 되는 경우. 또는 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풀 거가 아마 이게 좀 많이 나온 일반적인 풀이나 아마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이런 문제처럼 주어진 방정식을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6, 쏘리 이건 2번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미정계수가 여기 하나만 있으면 이퀄 0에서 이항해가지고 방정식 푸는데 여기 a가 여기도 또 있죠?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그때는 그냥 요 방법대로만 풀겠습니다. 방법대로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상수에만 우리가 모르는 문자 있지. 그때는 어떻게? 이항해서 풀고, 얘처럼 상수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계수에도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이 개념으로 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미분은 해야 되니까,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요 6x 제곱 마이너스 6a고요. 요 놈이 0이 되는 방정식 찾고 싶은 건데, 뭐야 그러면 x제곱이 a네. 그럼 굳이 얘는 판별식이 필요 없다. 판별식이 필요 없다. x제곱이 a입니다. 그때 a가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a가 양수면 만족하는 x값이 뭐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실근을 당연히 갖는 거죠. 맞죠? 두 개의 실근 당연히 갖는 겁니다. 이 극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왜 나왔을까? 그냥 그래프의 모양 때문에 그럴 거야. 왜냐면 극대와 극소를 곱해줘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할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는 말이 얘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여하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그럼 극대 극소가 어떻게 돼요?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은 함수값과 x에 루트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각각 극대와 극소일 텐데, 중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젠 주어진 요식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를 순서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a 루트 a 빼기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놈은요 루트 a 집어넣습니다. 곱할 거예요. 루트 a 집어넣으면 2a 루트 a 마이너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계산하기 매우 불편하네요. 계산하기. 매우 짜증난다. 자, 이거 어떻게 되니? 4a 루트 a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되죠? 요 놈은요? 마이너스 4a 루트 a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계산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똑같고 요게 부호가 다르니까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9a 제곱 마이너스 16에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a니까 a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놈이 얼마더라? 0이더라. 자, 부호 방정식이니까 부호 바꿀게요. a로 묶고 나면 a는 16a-9는 0 돼서 만족하는 a 값은 0 또는 16분의 9인데 a가 뭐라고 그랬어? 양수니까 0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16분의 9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냥 좀 귀찮은 계산 문제야. 귀찮은 계산 문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은 뭐죠? 이거죠, 이거.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1241번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 3가 있나요? 여기도 없네요. 자, 여기는 4차 방정식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고 그랬어. 1247번. 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근, 그 다음 두 개의 음의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래요. k의 범위. 자, 요 경우는 k 상수 여기만 있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4차 함수 그래프와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교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때의 교점 중에 두 개는 양수고 두 개의 음수다라는 얘기야.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일단 두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이 몇 개 된다는 얘기야? 4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y는 k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 맞을 거야. 즉 극소와 극대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 교점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의 교점 중에 2개는 양수고 2개는 음수래. 즉 하나, 둘, 셋, 4개 중에 큰 쪽에 2개는 뭐? 양수. 큰 쪽에 2개는 뭐? 음수. 그럼 0은 요 사이에 존재하겠네.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요번에는 0일 때 함수값이 요번에는 k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k라는 놈이 뭐보다는 커야 되고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습니다. 이 조건 찾아줘야 되니까 자, 미분해서 극값 찾겠습니다. 미분해주면 자, 요 놈을 fx라고 놓고 미분해주면요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극값 찾는 겁니다. 4로 다 나눠지니까 나누고 나서 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들어갈 거고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 방정식. 그러니까 4차 방정식 선생님이 후룩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버린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우리 뭐 찾은 거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즉 극값이 되는 x좌표 찾은 거죠? 극값이 되는 x좌표가 여기가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3, 여기가 얼마란 얘기요 1.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찾고 싶은 건 뭐? 극소값과 극대값. 극소값과 극대값입니다. 극소는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두 개 모두 극소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2개의 극소값 중에 누구보다? 큰 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렸던 거 지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K가 여기 있으면 이 극소값보다는 크기는 하지만 교점이 2개밖에 안 되잖아.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지려면요 2개의 극소값 중에 큰 극소값보다도 더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다 찾긴 찾을 건데 그 중에 큰 극소값을 기준으로 K의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멈췄어. F-1이면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뭐 이렇게 커? 어? 1. 연병.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어차피 근데 찾긴 찾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1도. 그죠? 그럼 얼마죠, 이거? 13에서 6 빼니까 7이니? 이때 7이네요. 할 수 있어. 81 마이너스 27 곱하기 428 47에 28 108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나 산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비웃는 소리 다 들려. 요거 하면 117 126 마이너스 9 맞지? 지네도 산수 못하면서 나한테 마이너스 9 맞는 것 같아요. 들리겠죠?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산수는 너희들의 몫이죠. 내가 시험 보나? 니네가 시험 보지? 자, 1을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덧셈 못해서 틀렸어요. 그거 내 탓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F1은요. F1은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12 내에는 맞냐? 아닌데? 마이너스 9네요. 극소값 2개가 똑같다, 그지?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야?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려면 이 K가 극소값인 누구보다 마이너스 9보다는 위에 존재해야 되고 극대값인 7보다는 작아야 돼요가 일단 교점 4개 가져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 교점 4개가 2개가 음수, 2개가 양수여야 되려면 요놈과 요놈 사이에 0이 존재해야 되니까 요 볼록한 부분 어딘가에 0이 있다는 뜻이겠지? 즉 다시 말하면 0일 때의 함수값이 K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네 0.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 0이 K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존재해야 되네요.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 3차에서 4차로만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아. 그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레벨 3가 없어. 그냥 이 산수 자체가 귀찮으니까 레벨 3가 없어. 1256번. 자, 여기 지워도 되죠?
1256번. y는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서 안 했는데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그랬다고.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그때 A의 합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즉 교점에 대한 얘기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결국은 뭐야? 방정식을 풀으란 얘기고 그 방정식은 두 개를 연립한 어떤 방정식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a는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이렇게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이죠. 다시 말하면 요 놈이 몇 개의 근을 갖는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3차 꼴이니까 2항에서 정리까지 해서 좀 써볼게요. x 세제곱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2x제곱 2항 하면 마이너스 6x제곱이고요. 요번엔 2a라는 상수를 어디로? 우변으로 넘겨서 뭐라고 쓸까? 3a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라는 3차 함수 그래프와 y는 3a라는 직선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교점이 두 개라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거기에다 y는 3a라는 직선을 그리는데 교점이 몇 개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극소에서 접하든가 극대에서 접하든가. 누가? 3a가. 네? 네. 다행이에요. 아직 미분 안 해서. 자, 그래서 요는 편의상 fx라고 놓고 뭐 찾는다고? 극값 찾는다고? f 프라임 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얘가 0 되는 x값 찾고 싶은 거죠?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x가 1 또는 3에서 극값을 갖네요. 여기가 1, 여기가 3. 극값 찾을 때게요. x가 1일 때 극값. x자리에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요. 1 빼기 6 더하기 9. 얼마야? 4네요, 4. 그 다음 3일 때요. 27 마이너스 6, 9, 54 플러스 9, 3, 27. 0이니? 0이네요. 즉 교점이 두 개가 나려면 3a가 뭐일 때? 0일 때. 즉 a가 0일 때 하나고요. 3a가 얼마일 때? 4일 때. 즉 a가 3분의 4일 때. 두 개의 a값이 등장하는 거네요. 이렇게 상수 하나를 빼놓고 하니까 문제들이 좀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그렇더라. 여기는 레벨 3가 여기도 없나요? 네. 자, 그 다음 형태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절대값 포함한 형태인데 요거 2교시 시작하기로 하고 한 10몇 분 남았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거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한 문제씩 복습 좀 한번 해보세요.